네,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네, 금융위기 대안을 찾게 되면서 사실 눈길이 비트코인으로 다시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부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비트코인의 향후 시나리오 궁금하시죠? 네, 엠블록 김용영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FOMC 연준위가 금리 0.25% BP 올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이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사실 최근 이제 비트코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향방에 이제 관심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 최근에 이제 가장 비트코인에 영향을 미칠 이제 사건으로 말씀해주신 그 미 연준의 이제 금리 인상 여부가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번 새벽 3시에 이제 그 25bp 포인트 인상으로 이제 결정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뭐 예상에 많이 부합했다고 할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그 새벽 3시를 전후를 해서 거의 2천만 원, 2,000달러가 떨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좀 올라서 28,500달러를 하다가 26,5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27,000달러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0.25bp가 이제 금리가 이제 인상되면서 이제 유동성 이제 그 긴축이 조금 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조되는 위기에 대한 대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위기가 조금 완화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살짝 보이면서 이 비트코인은 좀 부정적인 심리가 이제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서 이제 유동성에 대한 기대가 사실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래서 25bp 인상으로 인해서 유동성에 대한 기대는 일부 이어갔지만 그 이후에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를 하면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 라고 이제 완전 못을 박으면서 사실 전체 투자 자산이 이제 조금 이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비트코인도 그 영향으로 조금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은 하락을 좀 했지만 그러나 사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기는 했어요. 지난 주말에 뭐 거의 15%까지 올라가고 그 상승 이유는 뭐였을까요? 네, 올해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이 정말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이제 눈길을 이제 끌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맨 첫 번째는 이제 잠깐 말씀드렸던 미국의 은행 파산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대안 자산이라고 하는 이제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눈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동안에 비트코인이 계속 많이 얘기가 됐었던 이제 대체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이나 아니면은 다른 채권 이에 대한 이제 대체 자산, 특히 헤지 펀드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는 대체 자산의 용도였었는데요. 이 두 가지 측면을 사실 결합시켜서 좀 봐야 최근에 비트코인 상승세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오른 거에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지금 현재 상승의 가장 큰 이유이긴 하지만 그 전에 1월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금융 시스템 불신이 있지 않았었죠. 하지만 1월달에도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이것은 이제 이 긴축 있지 않습니까? 이 긴축이 계속 이제 높아지면서 긴축과 또 달러 가치의 하락. 또 올해 이제 1월 초에 일어났던 정말 이 유니크한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긴축은 계속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긴축이 높아지면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오르지 않았어요. 달러 가치가 그렇게 오르지 않고 오히려 달러 가치에 대해서 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금의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제 많이도 보시고 계실 것인데 이 금과 비슷한 속성이 가진 것으로 이제 비트코인이 좀 받아들여지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 대체 자산의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1월 상승세는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 시장 요인보다는 기대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게 또 향후 가격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겠죠. 금과 같은 느낌으로 대체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사실 궁금해지는 건 이 은행이 파산을 하고 또 금융 시스템이 좀 흔들리게 되면 아무리 뭐 코인이라고 해도 같이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과연 얼마나 갈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네네 맞습니다. 아무리 뭐 코인이 그 전통 금융권이나 이런 자산 시장에 포함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현재 지금 현금으로 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정식 제대로 된 방법이 사실 크게 부재한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지금 자산 투자로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질문이 있기 마련인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찌 되었건 간에 이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계속 이제 자산 시장의 일부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자산 시장의 근간인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게 되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금융 시스템의 위기,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009년에 등장했는데 이 비트코인이 등장한 배경에 2008년도에 있었던 금융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 금융위기가 큰 금융위기가 있었었고 이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막대한 양의 그 화폐를 발행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했었었고 네. 그리고 그 유동성 공급에는 이제 세금이 있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세금으로 은행의 배를 빌려준 게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의식이 바탕이 돼서 비트코인이 나왔었거든요. 네. 예. 이렇게 등장한 비트코인이 2009년 이후 그리고 뭐 2017년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는 사실 그게 거의 인식되지 않았었어요. 그것보다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사면 뭐 하루에도 100% 오를 수 있는 이른바 떡상 이런 말씀들을 네. 많이 하시면서 네. 이런 투자 한몫 자산으로만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그죠. 되면서 예. 집중이 됐던 거죠. 이런 투자 자산으로만 이제 인식을 했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이 대체 자산의 이 용도가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그보다는 이제 이런 자산 용도보다는 네. 조금 더 긴축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그리고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서의 가치가 좀 주목받으면서 은행이 지금 파산을 하고 금융 시스템이 흔들려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피난처로 제격이다라는 인식이 사실 일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 상승의 주요한 이유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발 은행 파산 우려가 소화기로 물을 퍼부으면서 좀 한풀 꺾인 모습이라고는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하는 추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은행 파산과 금융 시스템의 위기가 어쩌면 비트코인에는 이제 피난처라는 인식을 주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높이고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다 하면은 은행이 계속 위기에 있어야 비트코인이 좀 가격이 오르겠죠. 네. 하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좀 한풀 꺾이면서. 그죠. 네. 은행 파산이 지금 어느 정도 수습이 돼가고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특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이제 안정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이제 사실 낙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그 실버게이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시그니처 은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청산 내지는 파산이 됐었을 때 그 전조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은. 네. 크레디트 스위스도 지금 마찬가지인 거고.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른다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특히나 이런 금융위기, 은행 파산 같은 경우는 사전에 뭐 주어진 이런 시그널이나 이런 게 사실 없기 때문에 이제 위기라고 하고 그쵸. 그리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또 전이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부지불식간에 다른 쪽에 옮겨 붙어서 그쪽까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나와 있는 총 3개의 은행인데 과연 은행 파산과 금융 시스템, 금융 위기가 이 3개의 은행의 청산 내지는 파산으로 완료가 될 것인지 그리고 또한 크레디트 스위스가 결국 이제 UBS에 인수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모든 이제 회사들은 이제 인수하면은 그 이제 인수한 회사의 자산을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하고 따져봐야겠죠. 네. 그 실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실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역시나 그렇다라고 하면 기존 은행의 부실 그리고 기존 은행의 파산 또는 이런 금융위기가 금융위기에 대한 이 위기의식이 계속 고조될 가능성은 조금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궁금해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비트코인을 떠났던 분들도 궁금해하실 텐데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비트코인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다시 돌아와도 됩니까? 예. 네. 저번 주에 사실 잠깐 이제 말씀드렸었을 때 네. 한번 좀 이제 분할 매수를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죠. 네네. 저번 주에는 사실 말씀드려도 이번 주에 결과가 괜찮았었습니다. 예. 저번 주에서 이제 저번 주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또 급격히 오르면서 네. 오늘 이전에 이제 28,000달러라고 하는 연고점을 또 경신을 했기 때문에 괜찮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현재 그러나 이제 FOMC의 금리가 이제 결국 예상대로이지만 어쨌든 25bp가 나오고 그리고 은행 파산에 따른 이제 특별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이 지금 어쨌든 하기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파산된 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에 대해서 이 시가가 아닌 액면가로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건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이거든요. 네. 이 정책이 시행되기로 하면서 이게 또 뭐랄까 그 이름만 다른 새로운 유동성 공급이 아니냐라는 이런 시각도 있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일주일 만에 지금 예상하기가 꽤 어려운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가장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이제 시장에서의 논리라기보다는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 이라고 하는 이 보통 내러티브라고 이제 부르긴 하는데요. 이 네. 기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에 대한 대안이라는 게 유효하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많은 예상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제 은행 파산이나 이런 금융위기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가 무난히 수습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금융위기가 이제 여기에서 더 이상 전이되지 않고 잘 수습이 되는 과정으로 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의 대안으로서의 가치는 매력이 떨어질 것으로 이제 보이고요. 하지만 뭐 말씀드렸지만 반대면은 역시 오를 것이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이제 28,000달러에서 지금 27,000달러 결국 떨어지긴 했지만 또 향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분기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3만 달러예요. 네네. 비트코인이 만약 3만 달러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 3만 달러라는 가격은 작년에 이제 코인 시장을 정말 대참사에 빠뜨렸던 5월 달에 있었던 테라 사태가 있고 11월 달에 FTX 파산이 있는데요. 네. FTX 파산의 분기점은 2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테라 사태의 분기점은 3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결국 3만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면 작년 5월 테라 사태 이전으로 어느 정도 회복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3만 달러면 이제 테라 사태가 수습됐다고 안도 심리가 사실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가 상승의 여력도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으시고요. 하지만 이제 FOMC의 그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결국 이제 27,000으로 조금 하락했기 때문에 네. 이 시점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비트코인이 상방이든 하방이든 어느 쪽으로 갈지 가늠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적합하고요. 네. 지금은 이제 불과 일주 만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매수나 매도 관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시는 게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래도 위험할 수는 있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가장 불안한 위험한 자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가격 상승, 가격 하락도 사실 위험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언제 팔아야 할지 모르겠는 그 시점을 흐트림으로써 네. 불가피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방지해야죠. 그렇죠. 네. 네네. 아무래도 안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낫다. 지금은 관망이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엠블록 김용영 코인 담당 에디터와 함께 비트코인의 향후 시나리오 자세히 좀 들여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